쇼그렌 증후군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용어는 익숙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눈물이나 침 이런 것들이 말라서 매우 건조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 면역 체계 이런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게 들어오면은 그것들을 처치하고 대항하고 제거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 몸을 지키니까요. 자기 몸 안에 있는 정상세포를 우리 면역 체계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자가 면역 질환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자가 면역 질환이 뭔지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요. 쇼그렌 증후군의 증상,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그런 매우 건조해서 고생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번 영상을 좀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저에게 힘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면역 체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감염과 싸우는 특수기관, 세포 및 화학물질로 구성됩니다. 면역계의 주요 부분은 백혈구, 항체, 보채 시스템, 림프계, 비장, 흉선, 골수 이렇게 있죠. 백혈구, 요게 이제 백혈구인데, 백혈구 종류가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죠. 이렇게 모노사이트나 에오시노필이나 뭐 바소필이나 뭐 등등. 백혈구라고 하는 게 면역 체계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혈구는 면역 체계의 핵심 요소로서 몸 전체의 혈액과 조직을 통해 이동하여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및 곰팡이와 같은 외부 침입자를 찾습니다. 백혈구에는 B세포, T세포, NK세포와 여러 유형의 면역세포가 포함됩니다. 항체는 신체가 항원인 미생물이나 미생물이 생성하는 독소와 싸우도록 도와주고, 보채 시스템은 항체가 수행하는 작업을 보완하는 작용을 하는 단백질로 구성됩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항원이라는 얘기죠. 항원이 이렇게 있는데 항체에 와서 결합을 하게 되면은 항체가 항원을 제거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항체는 항원과 싸우도록 도와주는 거고, 그리고 보채 시스템은 항체가 수행하는 작업을 보완하는 단백질이다. 뭐 이런 정도로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쇼그렌 증후군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가 면역 질환이지만 노인 여성에게 가장 흔합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10배 더 많습니다. 또한 많은 환자들이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이런 것들을 합병증으로 이렇게 앓고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루푸스라고 하는 것은 전신성 홍반성 발진을 동반합니다. 전신 장기를 침범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죠.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발진이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게 얼굴만 표시되어 있지만 전신에서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쇼그렌 증후군 치료의 대부분은 안구 및 구강 건조 증상을 완화하고 감염 및 치아 질환과 같은 장기적인 합병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죠. 쇼그렌 증후군 합병증은 대부분 눈물과 타액 감소로 인해 발생합니다. 눈물과 타액 감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눈물과 타액 감소 요것은 안구 건조증 환자의 경우 눈 주위의 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각막이 손상될 수 있으며, 구강 건조는 충치, 잇몸 염증, 구강 효모 감염, 아구창이라고도 부르죠. 이것을 증가시켜 통증과 장열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환자는 타액선에 통증이 있는 부종이 있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의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 질환을 가진 사람은 혈액에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질환에서 눈물과 타액의 감소는 이러한 체액을 생성하는 샘이 염증에 의해 손상될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염증에 의해 손상된다 하는 이 말이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눈물샘이 마르면 눈이 뻑뻑해지기 때문에 눈물이 나지 않는 병으로도 유명합니다. 건조해지는 가을 되면 그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데 마치 눈에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가렵거나 따갑고 충혈되며 눈부심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구 건조증보다 증상이 악화되어 건성각결막염, 이 건성각결막염이 괴로울 텐데 이것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죠. 입안은 물 없이는 음식물을 씹고 삼키기 어려우며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양치를 해도 입 냄새가 남고 혀의 표면이 건조해지면서 여기 사진을 보면은 혀가 쫙쫙 갈라져 있죠. 미각도 떨어지고 잇몸 염증과 충치도 잘 생깁니다. 침은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 이렇게 분비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소화를 돕고 입안의 유해균을 죽이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침샘에서 침이 생성되지 않아 균의 번식이 왕성해집니다. 침샘은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혀 및 귀 앞에 뺨, 구강 뒤쪽에 있는데 이게 염증이 생기면서 해당 부위가 붓고 아프며 열이 나기도 합니다. 쇼그렌에 대해서 눈과 입뿐만 아니라 코와 기관지 등 온몸이 건조해집니다. 이 온몸이 건조해지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허옇게 온몸이 이렇게 허옇게 쭉쭉 갈라지면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코 속과 기관지 점막에 있는 샘은 기관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샘이 마르면서 방어벽이 무너져 마른 기침이 닿고 가래나 기관지염 등 호흡기관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면역세포가 위와 췌장, 분비샘을 공격하면 소화액 분비가 감소하겠죠. 소화액 분비 감소로 인해서 만성 소화장애, 간염, 위염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손끝이나 발끝에 감각이 둔해지거나 저리는 말초신경질환, 근육통, 당뇨,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내분비계 질환이나 단백뇨, 신장결석과 같은 신장질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신에서 이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자가 면역 질환이 가진 특성으로 면역 세포가 외분비샘뿐만 아니라 전신을 공격하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것이 레이노 증상입니다. 추운 곳에 가면 여기 그림에서 사진에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얼룩덜룩해집니다. 손이 새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따뜻한 곳으로 가면 손이 얼룩덜룩 붉어지는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면역세포가 혈관에 염증을 유발하여 혈관의 민감성이 증가하고 이 때문에 조금만 추워도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이렇게 전신에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의 4 내지 6% 정도 임파선 암의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쇼그렌 증후군 증상이 전신에 나타난 뒤 5년이 지나면 5배, 10년이 지나면 10배, 15년이면 20배나 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전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입이나 눈이 마르는 증상은 흔하기 때문에 입이 마르거나 눈이 건조하다고 해서 쇼그렌 증후군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입안과 피부, 눈, 코 속 등 인체의 다양한 기관이 마르고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며 기침이 잦아지는 등의 증상이 3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점점 악화된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행히도 아직까지 쇼그렌 증후군의 완치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치료는 증상을 완화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그런 정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천천히 악화되면서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입안이 마르는 것을 막기 위해 자주 물을 마시고 침샘을 자극하기 위해 무설탕 껌을 씹는 것도 방법입니다. 충치와 잇몸 질환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은 필수죠. 바람이 부는 날은 건조한 눈을 더욱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는데 외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에는 선글라스를 착용할 것을 권합니다. 또한 독서나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할 때에는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이고 인공 눈물을 자주 주입하고 피부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서 몸에 로션 뭐 이런 거 바르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기약, 혈압약, 항우울제, 안정제 등은 입안을 건조하게 만드는 성분을 함유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온몸이 사막의 모래처럼 건조해지고 막 거칠어지고 이런 증상, 그것을 우리 쇼그렌 증후군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 자가 면역 질환인 쇼그렌 증후군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새롭게 임상 시험을 하는 중인 그런 신약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촉촉한 가을, 겨울 이렇게 되기를 기다려보는 그런 마음이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 이런 것들을 드리기 위해서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건강해지고 모든 분들이 더욱더 행복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